리플 말씀하시니까 리플도 볼까요? 리플도 그래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XRP가 1.9, 비트코인이 1.8, 이더리움이 좀 더 힘을 내고 있다. 그죠? 거래대금이 그래도 지금 다시 좀 올라왔다. 아까 전에만 해도 어땠냐면요. 제가 아침에 공유를 했었는데 소통방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90억 원 1등이 거래량 1등이 XRP인데 890억 원, 그 다음에 2등이 비트코인인데 760억.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엄청 줄은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1000억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한창 잘 나가고 막 불장이고 할 때는 조예요. 조단위예요. 조단위. 조단위인데 지금 1000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다. 800억 달러. 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달러 수입니다. 그만큼 업비트의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 거래량 1위가 리플로 고작 800억 원대 밖에 안 된다. 1천억 건도 못 넘기다니 덜덜덜 제가 하니까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찐반 시작된 듯요. 그리고 거래량 마르는 건 진짜 간만에 코인다운 호재네요 라고 우리 회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니까 다시 조금 붙어서 이제 1000억이 넘었다. 피하고 비트코인이. 그래서 1억 3천 다시 넘겼네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딱 요 박스권. 그래서 다행히 지금 깨지 않고 있어요. 그냥 깰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깨고 있다. 2760원. 가야 할 길은 멀긴 합니다. 이 리플도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긴 하락 추세를 지금 이제 딱 맞닿았네요. 21선하고 하락 추세가 거의 맞닿아 있다. 그래서 지금 1.91달러 를 넘기면 21선을 넘기는 건데 현재가 1.91달러네요. 거의. 근데 아직은 약간 뒤에 그 소수점이 아직 넘기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하락 추세를 넘기느냐 마느냐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게도 중요한 위치다. 중요한 것은 이제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힘을 내야 되는데 요 하락 추세를 최근에 이제 그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오면서 좀 뚫어내려나 싶었는데 어제는 또 음봉을 보여가지고 확실히 뚫어내질 못했고 이제 오늘도 약간 지금 양봉이긴 한데 뭐 이 정도로는 뭐 상승으로 보기엔 어렵고 확실하게 리플이 비트보다 좀 강하다라는 그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이 더 강하죠. 그래서 5주 연속 상승을 하고 다시 5주 연속 하락으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소폭의 음봉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더가 리플보다 더 강한 상황입니다. 최근 5주 동안은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뭐 이더든 리플이든 일단 둘 중에 한 놈은 힘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비록 지금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리플이 전혀 못 가고 이더만 간다. 그건 이제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밀리면 그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올 텐데 큰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올 텐데 그런 것만 아니면 된다.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월봉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해 리플이 1.96달러, 이 2021년 4월 최고점인 1.96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일 30일, 내일 모레 31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남은 오늘까지 합하면 3일이고 오늘 빼면 이제 이틀이죠. 그 기간 동안 1.96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것 때문이라도 비트가 좀 더 오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지금 더 안 좋았을 때가 뭐 어제만 해도 1.8 몇이었고 이틀 전만 해도 1.86인가 83가까지도 떨어졌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앞으로 7% 정도 상승을 해야 된다, 6% 상승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좀 올라와 가지고 한 4% 정도만 상승을 하면 됩니다. 4%만 상승을 하면은 다시 요 위로 올라서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태까지 깨지 않은 것을 굳이 이번에 깨면 안 되겠죠.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깨지 않아야 된다. 1.96달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뭐 4% 정도니까 비트가 조금 더 상승해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연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해줄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XRP ETF 우리가 계속 체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유입세가 끊겼습니다. 12월 26일 날. 유출은 아니에요. 유출은 아닌데 자금 유입이 없었다. 그래서 0입니다. 26일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근데 다른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솔라나도 계속 같이 이제 유입세가 최근 들어와서 들어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유입도 이렇게 유출이 있었기도 했었는데 같은 유입세를 보이다가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끊겼고, 도지는 뭐 원래 안 들어왔었고, 링크도 안 들어왔고, 또 라이트코인도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 헤데라도 볼까요? 헤데라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조금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3,800만 달러 정도 크리스마스가 다음날 빠졌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XRP는 그거에 비해서는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나마 유한이지 않나.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빠지지도 않았다.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그간 계속 들어온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단 한 번도 지금 이 유출 없이 유입만 계속 됐었잖아요. 물론 그 규모가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움직임일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움직임이 좋아야 될 텐데 현재 90K를 넘었는데 이 움직임이 버거타임 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버거타임, 일단 오늘 미 증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혼주세였죠. 그래서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0.09니까 0.1%도 안 되니까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지만 일단 좀 약간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S&P 500이 그 전날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장중에는 넘어섰지만 또 장 마감은 살짝 밑에서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요 저항대는 넘겼다. 중요한 것은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AI 관련주들이 크게 가야 된다. 근데 아직도 이 고점을 못 넘겼다.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그렇고 다른 그나마 이제 구글이 워렌 버핏의 픽을 받으면서 그나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더 가야 됩니다. 아마존 이만큼, 메타 이만큼, 또 팔란티어는 또 빠졌네요. 금요일에 빠져가지고 어쨌든 넘어서질 못했다. 테슬라는 아니지만 AI가 아니죠. AI를 보나요? 뭐 어쨌든 브로드컴도 이 정도고, 오라클도 이 정도고, 이렇기 때문에 AI가 힘을 내야 된다. 근데 일단 미 증시가 어쨌든 방향성을 보이는 거니까 여기를 넘어섰다는 것은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같이 비트코인도 올라올 거고 시간의 문제다 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시점에 선물 시장에 보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100 모두 마찬가지로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이 하락 추세를, 그 강했던 하락 추세를 드디어 돌파하니까.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 과거에 어떠했는지 다 봤죠. 우리가 시즌 종료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를 벗어났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는 대표적으로 여기서 다 확인했습니다. 1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부족하고 좀 더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 기대값이 한 5% 정도 상승이 좀만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또 얘기를 하니까 1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금은이 폭등 중이라 살살 녹는 게 하락장. 그렇죠. 금과 은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나요? N을 우리가 그때 체크를 했었죠. N을 체크를 했었을 때 N은 지금 뭐 계속 이 자리에 있다. 이 선이 뭐냐면은 12월 1일 날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그 시기를 제가 딱 해놓은 거거든요. 그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죠. 오늘도 많이 떨어지네요.
1433원까지 구두 개입하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제가 환율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것도 영원한 상승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모든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이 주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상승 채널과 이렇게 하락 채널.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지지 테스트를 하는 날도 뭐 오겠죠. 여기를 확실히 지지해 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기서 하다가 다시 올라서 이 상승 채널의 상단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터치하지 않았으니까. 환율은 뭐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지금 구두 개입하고 나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 볼까요? 금이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지고 있고. 은이 오늘도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있네요.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있고, 또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 날 금요일에 무려 하루 동안 10%나 상승했습니다. 은이 이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컵앤핸들의 정석인 그 패턴을 너무나 잘 보여줬죠. 그죠? 어쩜 컵 모양도 진짜 너무 예쁘게. 이게 이때가 고점을 찍을 때가 1980년대입니다. 80년, 이게 지금 월이니까 1월이네. 월봉이니까 1980년 1월. 그러니까 지금 40년 만에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누적된 그 힘이 있으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저항대가 어디에서 보였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토털2였었죠. 토털2 알트코인.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계속 말씀드렸는데 못 넘고 지금 떨어진 거고, 근데 이런 그림이 어디에도 있다? XRP에도 2018년부터 이때부터 여기 저항대를 지금 못 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대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여기 고점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길 넘기면은 은처럼 갈 겁니다. 은처럼 힘을 받아서 갈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리플 단독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토털2가 아까 말씀드린 이 토털2가 넘길 때겠죠. 이게 은이고 토털2가 넘길 때 간다.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2021년 이때 고점이 이제 못 넘은 거잖아요. 이때 고점을 넘길 때, 그러니까 아마 함께 다 넘길 겁니다. 그러면서 알트 포무장이 올 거고, 그래서 그 시기는 반드시 온다. 우리가 정확히 언제일지를 모르는 것 뿐이지 그 시기는 반드시 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8만 안 찍고 2026년 넘기는 게 다행일지도 모름. 아직 잘 모르지만 아직 3일 남아서 8만 찍고 조정하고 올라갈 확률입니다. 지금 와서 8만을 찍는다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상황에서 갑자기 8만으로 꽂는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있지 않지 않을까 모릅니다. 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 지금 거래량이 또 비트코인이 올라섰네요. 살짝 올라섰다. XRP를 누르고 1등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섰다. 그러니까 비트가 거래량 1등 하는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약세장일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약세장일 때. 불장일 때는 비트코인으로 안 쏠립니다. 약세장이라는 지금 딱 그 증거다. 비트가 거래대금 1위를 찍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오늘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버거타임인데, 버거타임 때 지금의 상승세를 또 뛰어넘는 그런 발걸음을 해줄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5% 정도의 상승, 그 정도 상승이 나오면 확실히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오늘이 될지 뭐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해를 넘길지, 어쨌든 요 주에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확실히 이 추세 돌파를 했다라는 그 흐름이 과연 이번 주에 또 나올 수 있을지, 오늘은 또 어떠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가고 있고 올해가 이틀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하는지, 코인 시장이 특히 비트코인과 리플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너무 큰 기대는 말고 살짝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